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살펴볼 것입니다. 존 롤스에게는 정의론을 쓰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는 공리주의의 한계를 체감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본격적인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공리주의가 무엇인지는 앞선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행복의 총량을 늘릴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희생은 허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끄는 사회는 일반인 다수가 이끄는 사회보다 효율적이기에 투표권을 엘리트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행복의 총량을 늘릴 수 있기에 기꺼이 소수의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허용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 같은 공리주의의 입장은 수많은 대안 가운데서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한다는 기대 효용의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존 롤스는 공리주의의 이 같은 기대 효용 원칙을 반대합니다. 존 롤스에 의하면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을 늘리기 위해 소수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존 롤스는 정의를 내세우며 정의에 대해 여러 가지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내세웁니다. 자유란 다른 어떤 사회적 가치와 바꿀 수 없는 독립적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너무 가난하여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타인의 노예가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은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다른 어떤 사회적 가치보다도 우선성을 가지고 있기에 나의 자유를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노예제도 같은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자유가 주어지지만 왜 항상 불평등이 생길까 하고 말이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며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출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흙수저, 금수저 같이 수저론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평등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존 롤스는 불평등이 야기하는 원인으로 자연적인 운과 사회적인 운을 언급합니다. 먼저 자연적인 운이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 같은 것을 말하고, 사회적인 운은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등 최초에 주어진 사회적인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형식적인 평등이 주어졌더라도 자연적인 운과 사회적인 운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각 사람은 충분한 잠재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존 롤스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운이라는 것을 완화시키는 운의 중립성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먼저 존 롤스는 자연적인 운과 사회적인 운에 지배받는 사회를 자유방임 사회라고 정의하고, 자유방임 사회에서 보완시키고 개선한 사회를 자유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자유주의 사회에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운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바로 상속세, 양도세 또는 공공교육 같은 사회적 제도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에 관한 자연적인 운에 대해서는 방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존 롤스는 자연적인 운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주장합니다. 바로 정의로운 사회로서 민주적 평등이라고 불리는 체제입니다. 이 체제에서는
자연적인 운인 천부적 재능을 사회의 공유 자산으로 취급하게 되는데요. 공유 자산이라고 해서 재능 그 자체를 공유화시킨다는 말이 아니고 재능으로 인한 분배 방식을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을 때 그 이익이 나만 얻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최소 수혜자에게도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존 롤스는 제1원칙으로 평등한 자유를 말하면서 자연적 운과 사회적 운을 조정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언급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정의로운 사회에서 자연적 운은 천부적 재능을 공유 자산으로 취급하므로 사회적 운은 사회 제도를 통한 완화로 공정한 기회 균등을 만듭니다. 즉, 과정, 절차를 통한 정의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존 롤스의 정의관은 순수 절차적 정의를 따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존 롤스는 제2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으로 차등의 원칙을 말하는데요. 차등의 원칙은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차등의 원칙이 성립할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 최소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분배란 평등한 상태로 전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존 롤스의 정의로는 평등한 자유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라는 두 가지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정의론이 정의되었다면 이제 사회에서 정의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자격 요건을 알아봐야 합니다. 정의론은 계약론의 전통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의가 선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을 통하여 서로 간 암묵적 합의를 통해 세워지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같이 정의를 합의하고 공정한 입장에 서 있는 상태를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초적 입장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인지적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지의 배일을 말합니다. 무지의 배일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과정 중 예측하거나 예견할 수 없도록 지식이 배제된 불확실함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구성원 서로가 합의를 할 때 불확실함 가운데서 오는 최악의 결과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더더욱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관심한 합리성입니다. 어떠한 합의를 도출할 시 구성원들 간에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상호 무관심이기는 하나 자신의 이득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개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존 롤스는 공리주의에서 정의롭지 못한 것을 발견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의론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의 정의론은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적 운과 사회적 운, 이 두 가지를 완화시키는 운의 중립성을 말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절차적 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했으며 그 가운데에는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와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차등의 원칙이 있으므로 존 롤스에게는 절차적 뿐만 아니라 결과론적 관점으로 두 가지 필터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에 근접하게 갈 수 있음을 주장했죠. 그리고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배일과 무관심한 합리성이라는 자격 요건을 통해 정의가 합의되고 도출됨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